안녕하세요. 무림서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창천검문기 제2부 수련 파트 1 무림맹의 시험 무림맹 본부 신입제자 숙소 일어나라. 새벽 인시 새벽 4시에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진우혁은 즉시 눈을 떴다.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달랐다. 벌써 아침이야? 어제 도착했는데 벌써 수련이라니.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진우혁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중앙광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위압적인 체구의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나는 철혈교두 방천추다. 사내의 목소리는 쇠를 두드리는 듯 차갑고 단단했다. 앞으로 너희 신입들을 담당할 교관이다. 명심해라. 나는 친절하지 않다. 너희가 약하면 가차없이 돌려보낼 것이다. 방천추의 눈빛이 제자들을 훑었다. 몇몇은 그 시선만으로도 주눅이 들었다. 지금부터 기본 체력 측정을 시작한다. 첫 번째, 산 정상까지 달리기. 제한 시간 반 시즌 1시간. 뭐? 반 시즌 안에 저 산 꼭대기까지? 한 제자가 놀라 외쳤다. 무림맹 본부가 있는 산은 태화산보다 2배는 높았다. 불만이냐? 방천추가 그 제자를 노려봤다. 그럼 나가도 좋다. 무림맹은 약골을 키울 여유가 없다. 제자가 입을 다물었다. 출발! 방천추의 외침과 함께 1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진우혁도 경공을 펼쳐 빠르게 움직였다. 반시진,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처음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하지만 3분의 1 지점을 넘자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하! 다리가 풀려. 진우혁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올라갔다. 남궁진의 지옥 수련을 겪은 그에게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았다. 중턱을 넘어설 때쯤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유진호였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역시 화산파 정예답게 기본기가 탄탄하군. 유진호 외에도 몇몇 제자들이 앞서 나가고 있었다. 무당파의 설무진, 아미파의 청년, 그리고 저 사람은 진우혁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왔다. 검은 도복을 입은 청년으로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마치 날아가듯. 누구지? 임동하가 진우혁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몰라. 처음 보는데 저 경공은 보통이 아니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그 청년은 이미 훨씬 앞서 나갔다. 정상까지 남은 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방천추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부터는 경공 사용 금지다. 걸어서 올라가라. 제자들이 당황했다. 경공 없이 이 가파른 바위를 오르라니. 하지만 방천추는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 초과다.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바위를 타기 시작했다. 진우혁도 바위의 틈새를 찾아 손과 발을 디뎠다. 이것도 시험이야. 경공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의 균형과 힘을 쓰는 법을 보겠다는 거지. 진우혁은 남궁진의 훈련 덕분에 암벽 등반에 익숙했다. 꾸준한 속도로 올라갔다. 반 시즌이 다 되어갈 무렵 진우혁이 정상에 도착했다. 15번째. 방천추가 기록판에 진우혁의 이름을 적었다. 합격이다. 진우혁이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14명이 도착해 있었다. 그 중에는 유진호, 설무진, 그리고 아까 본 검은 도복의 청년도 있었다. 청년은 1등으로 도착했는지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서 있었다. 대체 저 사람은? 진우혁이 그를 관찰하는 사이 임동하와 서문혁도 도착했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 올라왔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끝났을 때 정상에 도착한 제자는 겨우 53명이었다. 10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탈락한 것이다. 시간 초과다. 방천추가 냉정하게 말했다. 올라오지 못한 자들은 내려가서 짐을 싸라. 무림맹에는 필요 없다. 교관님, 한 번만 더 기회를. 한 제자가 애원했지만 방천추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무림맹의 규칙은 엄격하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무림맹의 방식이었다. 합격한 자들은 다음 시험 장소로 이동한다. 따라와라. 방천추가 산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53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도착한 곳은 거대한 훈련장이었다. 사방이 백장 약 300m 은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에 각종 훈련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시험, 내공 측정. 방천추가 거대한 석주를 가리켰다. 저 석주를 장력으로 타격하라. 석주에 새겨진 눈금이 내공의 수준을 나타낸다. 석주에는 1부터 10까지 눈금이 새겨져 있었다. 3위와는 탈락이다. 제자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1번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제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장력을 모았다. 핫! 파핫! 석주를 타격하자 눈금이 빛났다. 4. 합격.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이 차례로 시험을 치렀다. 대부분 3에서 5 사이의 결과가 나왔다. 15번, 진우혁. 진우혁의 차례가 왔다. 그는 석주 앞에 섰다. 침착하게 내공을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 진우혁이 청운신법을 운용했다. 푸른 기운이 손바닥에 모였다. 청운장! 파! 석주를 타격하자 눈금이 빠르게 올라갔다. 3, 4, 5, 6. 오호! 방천추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6. 합격이다. 진우혁이 물러나자 주변 제자들이 수군거렸다. 6이라니 꽤 높은데? 창천 검문 제자치고는 대단한데. 유진호의 차례가 왔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석주를 타격했다. 팡! 7. 역시 화산파. 제자들이 감탄했다. 그리고 검은 도복의 청년 차례가 왔다. 32번, 단청아. 단청아, 저게 이름인가? 진우혁이 그를 주시했다. 단청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석주 앞에 섰다. 그리고 별다른 준비 동작도 없이 가볍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팟! 석주를 스치듯 건드린 순간 콱! 석주 전체가 빛을 발했다. 눈금이 미친 듯이 올라가더니 구에서 멈췄다. 훈련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구는 인류 고수에 준하는 내공이었다. 신입 제자 중에 그런 수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 합격. 방천추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다. 단청아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어느 문파 출신이길래? 진우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단청아를 주목했다. 내공 측정이 끝났을 때 다시 10명이 탈락했다. 이제 남은 제자는 43명. 마지막 시험이다. 방천추가 훈련장 한쪽을 가리켰다. 실전 대련. 상대는 내가 정한다. 규칙은 간단하다. 무대 밖으로 나가거나 항복하거나 의식을 잃으면 패배다. 그가 명단을 펼쳤다. 첫 대련, 진우혁 대 철산파 강무성. 진우혁이 앞으로 나섰다. 상대는 건장한 체격의 청년으로 철퇴를 무기로 사용하는 듯했다. 잘 부탁한다. 강무성이 포곤하며 말했다. 나도. 두 사람이 무대에 올랐다. 시작. 방천추의 외침과 동시에 강무성이 철퇴를 휘둘렀다. 무거운 철퇴가 공기를 가르며 진우혁을 향해 내려찍었다. 쾅! 진우혁이 옆으로 피하자 철퇴가 무대 바닥을 강타했다. 바닥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힘이 대단해. 정면으로 맞서면 위험하겠어. 진우혁은 경공으로 거리를 벌리며 검을 뽑았다. 청운검이 푸른빛을 발하며 검집에서 빠져나왔다. 좋은 검이군. 강무성이 눈을 빛냈다. 하지만 검만 좋아서는 안 돼. 철산중퇴법. 그의 철퇴가 산처럼 무겁게 연속으로 내려찍었다. 하나하나가 바위를 부술 만한 위력이었다. 진우혁은 청운검법으로 흘려보냈다. 정면으로 막지 않고 검으로 철퇴의 궤적을 살짝 비껴나가게 했다. 챙, 창, 챙챙창. 쇳소리가 연속으로 울려 퍼졌다. 이런! 강무성이 당황했다. 자신의 강력한 공격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었다. 지금이야. 진우혁이 청운검법 팔식을 펼쳤다. 유수관일. 검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강무성의 손목을 노렸다. 윽! 강무성이 철퇴를 놓칠 뻔하며 뒤로 물러났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 그가 철퇴의 내공을 모았다. 철퇴가 붉게 달아올랐다. 철산파 비기, 파산퇴. 모든 힘을 실은 일격이 진우혁을 향해 날아왔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왔다. 진우혁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건물 하단에서 상단으로 크게 휘둘렀다. 창천검법 최종식 천지개벽. 푸른 검광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리고 그 검광이 철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무대 바닥이 갈라지고 먼지가 피어올랐다. 먼지가 가라앉자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강무성은 무대 가장자리에서 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철퇴가 손에서 떨어져 있었다. 진우혁은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검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승자 진우혁. 방천추의 선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우혁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임동하가 물을 건넸다. 대단해. 저 강무성이 철산파에서도 손꼽히는 힘꾼이라고 들었는데 운이 좋았어. 진우혁이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천지개벽을 완전히 익힌 덕분이었다. 대련은 계속되었다. 유진호는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했고 설무진도 무당검법으로 깨끗하게 승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련. 단청아 대 북해빈궁 서령. 검은 도복의 단청아와 차가운 눈빛의 여인 서령이 무대에 올랐다. 시작. 서령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서 차가운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빙천장. 하얀 장력이 단청아를 향해 날아갔다. 맞으면 얼어붙을 것 같은 냉기였다. 하지만 단청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날아오는 장력을 가볍게 쳐냈다. 파핫! 장력이 산산이 흩어졌다. 서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빈궁난무.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수십 개의 한기 장력을 쏟아냈다. 무대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단청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자국 내딛었다. 콰드득. 얼음이 모두 깨져나갔다. 단청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모든 한기를 녹여버린 것이다. 이럴 수가. 서령이 경악했다. 단청아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가볍게 튕겼다. 탁! 보이지 않는 힘이 서령을 강타했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무대 밖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승자 단청아. 방천추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다. 단청아는 무표정하게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진우혁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거야? 모든 시험이 끝났다. 최종 합격자 43명. 방천추가 명단을 발표했다. 너희는 오늘부터 무림맹 정식 제자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지옥은 내일부터다. 그의 말에 제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 새벽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된다. 그날 밤 진우혁은 방에서 창천구결을 펼쳤다. 사초, 파천식, 개천식의 다음 단계, 하늘을 깨뜨리는 식.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더 강해져야 해. 단청아 같은 괴물들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우혁이 수련에 몰두하는 사이 무림맹 본부 깊은 곳 독고천이 방천추와 마주 앉아 있었다. 신입들 평가는 어떤가? 예상보다 우수합니다. 특히 방천추가 잠시 멈췄다. 단청아라는 제자가 주목됩니다. 저 정도 내공이라면 이미 인류 고수 수준입니다. 단청아. 독고천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아이의 배경은? 불명입니다. 어느 문파 출신인지 스승이 누군지 일체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고천이 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창천검문의 진우혁은 재능은 중상 정도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 예, 무언가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범상치 않습니다. 소원천의 제자답군. 독고천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잘 키워보게. 곧 큰 전쟁이 올 것이네. 전쟁이라 하셨습니까? 혈마교가 움직이고 있네. 10년 전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독고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아이들이 무림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 시험해 봐야겠네. 밤이 깊어갔다. 무림맹의 등불들이 하나 둘 꺼졌다. 하지만 진우혁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에서 붉은 눈이 무림맹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트 이천재와 범죄. 다음날 새벽. 일어나라. 방천추의 고함에 진우혁은 즉시 눈을 떴다. 밤새 창천구계를 수련하느라 겨우 2시즌밖에 자지 못했지만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광장에 모인 43명의 제자들 앞에 방천추가 섰다. 오늘부터 너희는 3개 반으로 나뉜다. 천반, 지반, 임반.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천반은 가장 뛰어난 자들이 들어간다. 최고의 스승들에게 직접 지도를 받으며 무림맹의 비전무학도 전수받을 수 있다. 모두의 눈빛이 빛났다. 지반은 중급 수준, 표준 교육을 받는다. 임반은 기초가 부족한 자들이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다시 시작한다. 방천추가 명단을 펼쳤다. 천반, 단청아, 유진호, 설무진, 하연, 청년, 총 10명. 호명된 제자들이 앞으로 나섰다. 진우혁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역시 진우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반, 진우혁, 임동하, 서문혁, 강무성. 진우혁이 지반으로 배정되었다. 총 23명, 나머지 10명은 임반이었다. 각 반은 다른 훈련장에서 수련한다. 천반은 나를 따라오고, 지반은 부교두 석철산, 임반은 조교 목단심을 따라가라. 제자들이 각자의 교관을 따라 흩어졌다. 진우혁은 석철산을 따라 지반 훈련장으로 향했다. 석철산은 사각턱에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인이었다. 지반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 석철산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천반에 못 들어갔다는 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 매 분기마다 반재편성 시험이 있으니까. 분기마다요? 한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 석 달마다 한 번. 성적이 좋으면 천반으로 올라가고 나쁘면 임반으로 떨어진다. 천반도 마찬가지다. 방심하면 지반으로 내려온다. 진우혁의 눈빛이 빛났다. 기회가 있다는 거군.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수련 스케줄을 발표한다. 석철산이 칠판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새벽 인시, 기상 및 달리기 50리, 묘시, 오전 6시, 조식 및 휴식, 진시 오전 8시, 기본 검법 수련, 4시 오전 10시, 내공 수련, 5시 정오 중식. 스케줄은 저녁 술시, 오후 8시까지 빼곡했다. 휴식 시간은 식사 시간 포함해서 겨우 3시진 6시간 뿐이었다. 이게 매일입니까? 임동하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매일이다. 휴일은 없다. 단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허가된다. 석철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불만 있으면 나가도 좋다. 무림맹은 강제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좋다. 그럼 시작한다. 먼저 기본 검법부터.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다. 기본 검법은 같은 동작을 1000번씩 반복하는 것이었다. 베기, 찌르기, 막기, 흘리기. 단순한 동작이지만 1000번을 반복하다 보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석철산의 호통이 계속되었다. 오전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제자들이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진우혁은 버텼다. 남궁진의 지옥 수련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다. 중식 후 오후 수련이 시작되었다. 실전 대련이다. 둘씩 짝을 지어라. 제자들이 짝을 찾았다. 진우혁은 자연스럽게 임동하와 짝이 되었다. 우혁아, 봐주지 마. 임동하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줘. 알았어. 두 사람이 검을 맞댔다. 대련이 시작되자 진우혁과 임동하의 검이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실력 차이는 명확했다. 진우혁이 계속 우위를 점했다. 임동하가 뒤로 밀렸다. 진우혁의 검이 그의 목에 닿았다. 내가 졌어. 고생했어. 진우혁이 검을 거두려는 순간 옆에서 엄청난 검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천반 훈련장 쪽에서 푸른 검광이 치솟고 있었다. 저건 천반의 수련인가 봐. 서문혁이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문대로 차원이 다르네. 진우혁도 천반 쪽을 바라봤다. 저 멀리 단청아가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는 마치 폭풍과도 같았다. 그 옆에서는 유진호가 화산검법을 시연하고 있었다. 붉은 검기가 매화꽃잎처럼 흩날렸다. 역시 천반은 다르구나. 진우혁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나도 반드시 저곳에 올라갈 거야. 수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진우혁은 임동하,
서문혁과 함께 앉았다. 오늘 수련 어땠어? 임동하가 물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아. 진우혁이 대답했다. 석철산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기 교정이 특히 도움이 됐어. 나도 내 건법에 틈이 많았다는 걸 처음 알았어. 셋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천반 제자들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단청아, 유진호, 설무진, 하연. 그들은 집안, 임반 제자들과 분리된 특별석에 앉았다. 역시 대우가 다르네. 한 집안 제자가 부러운 듯 중얼거렸다. 천반은 음식도 더 좋다던데 영약이 들어간 약선 요리라고. 진우혁은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단청아에게로 갔다. 단청아는 무표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다른 천반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달리 그는 혼자였다. 외로운 사람이네. 진우혁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단청아의 고개가 돌아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진우혁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단청아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하지만 단청아는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뭐야, 아는 사이야? 임동하가 물었다. 아니, 그냥. 진우혁이 고개를 저었다. 식사 후 진우혁은 방으로 돌아가 수련을 계속했다. 창천 구결 4초, 파천식. 흡. 진우혁이 내공을 끌어올렸다. 푸른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파천식은 개천식보다 훨씬 복잡해. 내공의 흐름을 역전시켜서 하늘을 깨트리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지. 비급에 적힌 대로 내공을 운용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경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크. 진우혁이 이를 악물고 버텼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한 시즌이 지났을 때 드디어 성공했다. 파핫! 그의 손에서 푸른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개천식과는 다른 더 강렬하고 파괴적인 기운이었다. 됐다. 드디어. 진우혁이 기쁨에 차서 웃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심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내공을 너무 많이 소진한 것이다. 진우혁이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진우혁, 괜찮아? 임동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하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얼굴이 완전 새하얗잖아. 임동하가 황급히 진우혁을 부축했다. 괜찮아. 조금 무리했을 뿐이야. 무리? 이게 조금이야? 당장 의원님께 가야 해. 아니, 괜찮아. 그냥 조금만 쉬면. 진우혁이 임동하를 말렸다. 혈옥환, 내 짐 속에 혈옥환이 있어. 그것 좀. 임동하가 서둘러 진우혁의 짐을 뒤져 작은 옥병을 찾았다. 안에는 붉은 환약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거? 응, 먹여줘. 임동하가 환약을 진우혁의 입에 넣어줬다. 잠시 후 진우혁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후, 대체 뭘 한 거야? 임동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새로운 무공을 익히고 있어. 새로운 무공? 그게 뭔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어. 미안. 진우혁의 단호한 대답에 임동하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묻지 않을게. 하지만 부탁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쓰러지면 나도 힘들어. 고마워, 동하야. 진우혁이 임동하의 손을 잡았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임동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진우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너무 급했나. 하지만 빨리 강해지고 싶어. 천반에 올라가고 싶고 단청아 같은 천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진우혁이 재빨리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진우혁이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창틀에 무언가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작은 쪽지였다. 쪽지를 펼쳐보니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글씨는 깔끔했지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누가 이런 걸? 진우혁이 쪽지를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쪽지가 스르르 타오르기 시작했다. 몇 초 만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자취소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타버리는 특수한 종이었다. 고급 암호문에 쓰이는 것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나한테?
진우혁은 창밖을 다시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튿날 아침 수련이 한창일 때 방천추가 나타났다. 잠깐 멈춰라. 모든 제자들이 동작을 멈췄다. 오늘 오후 특별 수련이 있을 것이다. 천반, 지반, 임반 모두 중앙훈련장으로 모여라. 특별 수련이요? 한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 부맹주님께서 직접 지도하신다. 제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검성 독고천은 천하 오절 중 한 명이 직접 가르친다니 이는 엄청난 기회였다. 시간은 오후 미시, 오후 2시. 늦지 마라. 방천추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대박. 부맹주님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임동화가 흥분해서 말했다. 나도 떨려. 진우혁도 기대감에 차 있었다. 천하의 검성이 무엇을 가르쳐 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오후가 되자 중앙훈련장에 1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천반, 지반, 임반 모두 합쳐진 것이다. 그리고 단상에 독고천이 나타났다. 훈련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독고천의 위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은 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독고천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검이란 무엇인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무기입니다. 한 목소리가 울렸다. 단청하였다. 독고천의 시선이 단청아에게로 갔다. 무기,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독고천이 검을 뽑았다. 평범해 보이는 장검이었다. 검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구다.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 자신의 의지를, 신념을, 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가 검을 천천히 휘둘렀다. 특별한 검법도 아니었다. 그저 공간을 가르는 단순한 동작. 하지만 그 순간 콱! 훈련장 반대편 담벼락이 깨끗하게 갈라졌다. 검기가 100장 300m를 날아가 벽을 베어낸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 경악했다. 이것이 검의 힘이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 독고천이 검을 거두었다.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은 검법이 아니다. 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이다. 그의 말이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실전이다. 천반 대표 한 명 나와서 나와 겨뤄보거라. 천반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나갈 것인가? 그때 단청아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독고천의 눈빛이 빛났다. 오호, 자신 있는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단청아가 검을 뽑았다. 천재와 절정고수의 대결. 그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파트 3검성의 가르침. 중앙훈련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단청아와 독고천이 마주섰다. 천재 신입과 천하 오절의 대결.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준비되었느냐? 독고천이 물었다. 예. 단청아의 대답은 짧았다. 그는 검을 중단해 쥐고 자세를 잡았다. 그의 몸에서 강렬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좋다. 그럼 시작해라. 독고천은 검을 뽑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단청아가 움직였다. 슈아! 그의 신형이 순식간에 독고천 앞으로 파고들었다. 엄청난 속도였다. 일반 제자들의 눈에는 잔상만 보였다. 천검일섬. 단청아의 검이 번개처럼 독고천을 향해 뻗어나갔다. 푸른 검광이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독고천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그것만으로 단청아의 검이 빗나갔다. 단청아가 즉시 결호를 바꿨다. 가로배기, 세로배기, 찌르기. 순식간에 수십 조식이 펼쳐졌다. 하지만 독고천은 여전히 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공격을 피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더 빠르게. 독고천의 조언에 단청아의 공격이 더욱 빨라졌다. 검광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챙챙챙챙창. 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연속으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독고천에게는 닿지 않았다. 이럴 수가. 진우혁은 놀란 눈으로 지켜봤다. 단청아의 검술이 저렇게 빠른데도 부맹주님은 검도 뽑지 않고 피하고 있어.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거야? 100초가 지났을 때 단청아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내공에 팔알을 썼군. 독고천이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네 검에는 의지가 없다. 독고천이 단청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검법은 완벽하다. 속도도 힘도 정확도도 최상급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내 검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느껴지지 않는다. 단청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독고천이 드디어 검을 뽑았다. 검에는 검을 쓰는 자의 혼이 담긴다. 보거라. 독고천의 검이 움직였다. 한 초식, 단 하나의 동작. 하지만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흔들렸다. 독고천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가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갈랐다. 그리고 그 검기 속에서 제자들은 무언가를 느꼈다. 수호하려는 의지, 정의를 관철하려는 신념, 무림의 평화를 지키려는 결의. 이것이 검에 담긴 의지다. 독고천이 검을 거두었다. 기술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신념을, 의지를, 혼을 검에 담아라. 그때 비로소 너희의 검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 침묵했다. 독고천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단청아는 고개를 숙였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너는 재능이 뛰어나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네가 무엇을 위해 검을 쓰는지 찾아라. 독고천이 다른 제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집안 대표, 나와 보거라.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나갈 것인가? 진우역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호! 독고천의 시선이 진우역에게로 향했다. 창천 검문의 제자로군. 내 이름은 진우역입니다. 소원천 문주의 제자냐? 예, 아니, 정확히는 제자의 제자입니다. 진우역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소청훈 사형님의 제자였습니다. 소청훈. 독고천의 눈빛에 애석함이 스쳤다. 훌륭한 젊은이였지. 안타깝게 됐다. 진우역의 주먹이 떨렸다. 좋다. 그럼 너에게도 묻겠다. 너는 왜 검을 쓰느냐? 진우역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복수? 혈마교에 대한 복수입니다. 사형님의 원수를, 문주님의 원수를, 창천 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진우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독고천은 잠시 진우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복수. 그것은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수에만 사로잡히면 검이 휘둘림을 당한다.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 검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지. 독고천이 검을 들었다. 자, 나와 겨루면서 깨달아 보거라. 내 검에 담긴 것이 진정 무엇인지. 진우역이 청운검을 뽑았다. 푸른빛이 검신을 타고 흘렀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우역이 돌진했다. 그의 검이 독고천을 향해 날아갔다. 청운검법 5식, 청운유수. 부드러운 검법,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궤적이었다. 하지만 독고천의 검이 가볍게 막아냈다. 챙! 단 한 번의 충돌에 진우역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강한 힘이. 진우역이 재빨리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공격했다. 청운검법 8식, 유운전신. 검과 함께 몸이 구름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사방에서 독고천을 공격했다. 하지만 독고천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의 검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개천식 1초, 천공파. 진우역이 창천구겔의 초식을 사용했다. 푸른 검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쾅! 독고천의 검과 충돌했다. 하지만 독고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호, 창천구겔을 익혔구나. 독고천이 감탄했다. 소원천이 내게 전해줬나 보구나. 하지만 그의 검이 살짝 움직였다. 파핫! 진우역의 검이 튕겨나갔다. 진우역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네 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독고천이 말했다. 복수심과 또 다른 무언가.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서 네 검이 흔들린다. 또 다른 무언가요.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을 때 네 검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독고천이 검을 거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각자 돌아가서 오늘 느낀 것을 되새겨 보거라. 제자들이 포곤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진우역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또 다른 무언가. 그게 뭐지? 우혁아, 임동아가 다가왔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진우역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날 밤 진우역은 혼자 훈련장에 남았다. 달빛 아래 그는 청운검을 들고 검법을 반복했다. 핫, 헷, 한 초씩, 두 초씩, 100초씩. 하지만 독고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복수심과 또 다른 무언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수련 중이냐? 돌아보니 단청아가 서 있었다. 단청아, 진우역이 놀라 검을 거두었다. 너도 못 자는 건가? 단청아가 훈련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부맹주님의 말이 계속 생각나서. 나도 그래. 단청아가 진우역 옆에 섰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달을 바라봤다. 진우역, 응? 너는 정말 복수를 위해서만 검을 쓰는 건가? 단청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역이 당황했다. 그게 무슨 의미야? 부맹주님 말처럼 내 검에서 복수심만 느껴지지 않았다. 단청아가 진우역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 검에서는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지도 느껴졌다. 지키려는 의지? 그래, 복수는 파괴다. 하지만 내 검에서는 수호의 의지도 느껴졌어. 마치 누군가를,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 같은. 진우역은 단청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키려는 의지, 그게 바로 부맹주님이 말한 또 다른 무언가인가?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단청아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아무것도 지킬 게 없거든. 복수할 대상도 없고 그냥 강해지고 싶을 뿐이야. 왜?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단청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게 부맹주님이 너한테 한 말의 의미구나. 진우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게는 목적이 없어서 검의 의지를 담을 수 없는 거야. 단청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복수심 때문에, 너는 목적 없음 때문에 둘 다 불완전한 거네. 진우역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보면 우린 비슷한지도. 비슷하다. 단청아가 그 말을 곱씹었다. 재밌는 표현이네. 둘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진우역, 응? 다음 반 재편성 시험 때 천반으로 올라와. 단청아가 먼저 돌아서며 말했다. 그럼 제대로 겨뤄보자. 좋아. 진우역이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 단청아가 사라지고 진우역은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었다. 복수와 수호, 둘 다 내 안에 있어. 그걸 인정하고 하나로 합쳐야 해. 진우역이 다시 검을 들었다. 핫! 그의 검이 달빛 아래 푸르게 빛났다. 한편 무림맹 본부 깊숙한 곳, 독고천이 한 노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흥미로운 아이들입니다. 노인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무림맹 맹주, 천검 남궁세가 의가주 남궁천이었다. 단청아는 재능은 천하제일이지만 마음이 비어있고 진우역은 재능은 평범하지만 마음이 충만하군요. 그렇습니다. 독고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완성된다면 단청아는 천하를 호령할 고수가 되고 진우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협객이 되겠지요. 남궁천이 미소 지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독고천이 창밖을 바라봤다. 무림에는 강한 고수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을 이끌 협객도 필요합니다. 특히 다가올 전쟁에서는. 혈마교 말입니까? 예,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조직적으로, 더 은밀하게. 독고천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 아이들이 그 전쟁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내야 합니다. 남궁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니까요. 두 절정 고수는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 붉은 눈이 무림맹을 바라보고 있었다. 크크크, 열심히 키우고 있군. 하지만 소용없어.
혈마교주 천살성이 옥좌에서 일어섰다. 때가 되면 모두 짓밟아 주지. 너희가 키운 희망을 내 손으로 직접. 그의 웃음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진우역과 단청아가 있었다. 파트 4석 달 후의 시험.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무림맹에서의 수련은 가혹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훈련에 많은 제자들이 지쳐갔다. 첫 달이 지날 무렵 임반 제자 중 셋이 무림맹을 떠났다. 둘째 달에는 집안에서도 2명이 포기했다. 하지만 진우역은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집안 수련에 전력을 다했고 밤에는 몰래 창천구계를 익혔다. 파천식을 완전히 익힌 그는 이제 5초 신천식에 도전하고 있었다. 우여가,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임동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익숙하다니. 얼굴 좀 봐.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왔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려던 거지? 임동하가 한숨을 쉬었다. 진짜 걱정돼.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안 쓰러져. 약속했잖아. 진우역이 웃으며 임동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보다 너는 어때? 건법 많이 늘었더라. 응. 석철산 교관님 덕분에 기초를 다시 다졌어. 확실히 전보다 검이 안정적이야. 임동하도 성장하고 있었다. 처음엔 중위권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다음 주가 반재편성 시험이지? 그래, 떨려. 임동하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천반에 올라가고 싶은데 가능할까? 할 수 있어. 내 실력이면 충분해. 너는? 나도 당연히 올라갈 거야. 진우역의 눈빛이 빛났다. 단청아와의 약속도 있고.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진우역과 단청아는 가끔 밤에 마주쳤다. 둘 다 밤에 혼자 수련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생겼다. 서로를 인정하는 라이벌이자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였다. 단청아, 임동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정말 괴물이야. 천반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래. 심지어 일부 교관들보다 강하다는 소문도 있어. 알아, 나도 봤어. 한 달 전 천반과 집안의 합동 훈련이 있었다. 그때 단청아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천반의 다른 제자 5명을 동시에 상대하고도 여유롭게 이겼다. 그것도 내공의 절반만 사용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진우역은 주먹을 쥐었다. 나도 강해졌어. 석 달 전에 나와는 달라. 드디어 반재편성 시험일이 왔다. 새벽부터 모든 제자들이 중앙훈련장에 모였다. 천반 10명, 지반 20명, 탈락자를 제외한 수임반 7명. 방천추가 단상에 올랐다. 오늘의 시험은 간단하다. 토너먼트 대련이다. 그가 추첨 상자를 내놓았다. 여기서 번호를 뽑아라. 같은 번호끼리 대련한다. 승자는 상위 반으로, 패자는 하위 반으로 간다. 제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추첨을 시작했다. 진우역이 번호를 뽑았다. 13. 나 몇 번 뽑았어? 임동하가 물었다. 13. 너는? 7. 다행이다. 우리 안 붙네. 둘이 안도하는 사이 추첨이 끝났다. 대진표를 발표한다. 방천추가 큰 판에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진우역은 자신의 상대를 확인했다. 13번 천반 막내 철산파 위진혁. 위진혁, 강무성의 사형으로 철퇴를 사용하는 강력한 무인이었다. 쉽지 않겠네. 하지만 진우역은 자신이 있었다. 석 달 동안 파천식을 완전히 익혔고 신천식도 절반 정도 익힌 상태였다. 첫 대련 1번 임반 막내 조영훈 대 집안 7위 임동하. 임동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집안이고 상대는 임반이었다.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 우여가, 할 수 있어. 침착하게 하면 돼. 진우역이 임동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건법을 믿어. 응. 임동하가 무대에 올랐다. 상대인 조용훈은 작은 체구지만 날렵해 보였다. 시작.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다. 임동하의 건법은 안정적이었다. 석 달 동안 다진 기초초가 빛을 발했다. 조용훈의 빠른 공격을 차분하게 막아내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청운검법 육식 유수관일. 임동하의 검이 물 흐르듯 조영훈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조영훈이 뒤로 밀렸다. 임동하가 추격했다. 청운검법 구식 천지동기. 마지막 일격이 조영훈을 강타했다. 조영훈이 무대 밖으로 밀려났다. 승자 임동하. 해냈다. 진우혁이 환호했다. 임동하가 무대에서 내려와 진우혁과 포옹했다. 고마워 우혁아, 네 덕분이야. 네가 잘한 거야. 대련은 계속되었다. 집안 제자들 중 절반이 임반 상대로 이겼고 절반은 천반 상대로 졌다. 드디어 진우혁의 차례가 왔다. 13번 집안 2위 진우혁 대 천반 7위 위진혁. 진우혁이 무대에 올랐다. 상대인 위진혁은 거대한 철퇴를 들고 있었다. 강무성보다 덩치가 더 컸다. 집안놈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위진혁이 비웃었다. 해보면 알겠죠. 진우혁이 청운검을 뽑았다. 시작. 위진혁이 먼저 공격했다. 철산중퇴법 3붕. 거대한 철퇴가 산이 무너지듯 내려찍었다. 엄청난 압박감이었다. 진우혁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들어올렸다. 파천식 2초, 파천검. 푸른 검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철퇴와 검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위진혁이 뒤로 밀렸다. 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집안놈이 자신을 밀어냈다니. 아직 안 끝났어. 위진혁이 분노하며 철퇴를 연속으로 휘둘렀다. 철산난무. 수십 개의 철퇴 그림자가 진우혁을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진우혁은 침착했다. 청운검법으로 흘려보내고 틈을 노린다. 그의 검이 물 흐르듯 움직이며 철퇴의 공격을 비껴냈다. 챙챙창창. 쇳소리가 연속으로 울려 퍼졌다. 지금이다. 진우혁이 위진혁의 5번째 공격 직후 찰나의 빈틈을 포착했다. 신천식 1초, 천신강림. 진우혁의 몸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위진혁을 향해 날아갔다. 위진혁이 철퇴로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퍼억! 진우혁의 검이 위진혁의 가슴을 강타했다. 위진혁이 피를 토하며 무대 밖으로 날아갔다. 승자, 진우혁. 훈련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집안 제자가 천반 제자를 이긴 것이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대단해. 한심은 저게 진짜 집안 실력이야? 제자들이 웅성거렸다. 진우혁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임동하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우혁아, 정말 대단해. 고마워. 진우혁도 웃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대련이 끝났을 때 결과가 발표되었다. 천반 승격자 진우혁, 임동하, 서무혁. 진우혁과 임동하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해냈다. 둘 다 천반에 올라간 것이다. 반대로 천반에서 강등된 자들도 있다. 방천추가 이름을 불렀다. 위진혁, 청성파 악진, 북해빈궁 서령. 너희 셋은 집안으로 내려간다. 강등된 제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일부터 새로운 반편성으로 수련한다. 해산. 그날 밤 천반 숙소로 짐을 옮기며 진우혁은 감회가 새로웠다. 드디어 천반이다. 방은 집안 숙소보다 넓고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최고의 무학을 배울 수 있었다.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적응 잘하고 있나? 단청아였다. 단청아, 약속 지켰네. 단청아가 미소는 아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제 제대로 겨뤄볼 수 있겠어. 그래, 기대해. 진우혁도 웃었다. 참, 내일부터 천반 수련은 어떤 거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지. 단청아가 창밖을 바라봤다. 각 문파의 비전무학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무림맹의 절기도. 무림맹의 절기? 응, 천극 13세 무림맹이 100년에 걸쳐 완성한 절기야. 진우혁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부맹주님께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정말? 그래, 그게 천반의 가장 큰 특권이지. 단청아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아, 그리고 조심해. 뭘? 유진호, 내가 천반에 올라온 걸 달가워하지 않아.
알겠어. 단청아가 나가가고 진우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유진호, 그래, 그 사람도 극복해야 할 벽이겠지. 하지만 진우혁은 두렵지 않았다. 석 달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제 유진호와도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사형님, 문주님,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천반에 올라왔습니다. 진우혁이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련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한편 무인맹 본부 깊숙한 곳. 진우혁이 천반에 올라왔군요. 방천추가 독고천에게 보고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석 달 만에 천반 제자를 압도하다니. 독고천이 턱을 쓰다듬었다. 성장 속도가 범상치 않군. 무슨 비법이라도 익히고 있는 건가? 아마도 창천구결일 것입니다. 소원천이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천구결. 독고천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군.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방천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창천구결은 수련이 극도로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주하인마에 빠지거나 경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켜보자. 독고천이 창밖을 바라봤다. 소원천이 그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어보세.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무렵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땡땡땡땡. 이건... 방천추의 얼굴이 굳었다. 침입자 경보입니다. 뭐? 독고천이 벌떡 일어섰다. 무인맹 본부의 침입자라니. 어느 놈이 감히... 두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마귀. 그 마귀 속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크크크, 무인맹, 오랜만이군. 독고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마귀는 설마... 그렇다, 내가 왔다. 마귀가 거치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혈마교 좌우법, 흑무량. 혈마교주님의 선물이다. 받아라. 그가 손을 휘두르자 수십 개의 붉은 구슬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피해라. 독고천이 외쳤다. 과광광광. 구슬들이 폭발하며 무인맹 본부 곳곳에 화염이 치솟았다. 침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전쟁의 서막이었다. 파트 5 혈마교의 습격. 과광. 폭발음에 진우혁이 잠에서 깼다. 뭐야? 창밖을 보니 무인맹 본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시커먼 마귀로 뒤덮여 있었다. 이건... 진우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마귀, 이 느낌, 1년 전 창천 건물을 습격했을 때와 똑같았다. 혈마교. 진우혁이 황급히 청운검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다른 제자들이 나와 있었다. 무슨 일이야? 적습이다. 혈마교다. 혈마교? 여기기까지? 제자들이 공포에 질렸다. 무인맹 본부는 천하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곳을 혈마교가 공격한 것이다. 진정해라. 방천추가 나타났다. 신입 제자들은 내 문으로 대피한다. 천반은 나를 따라오고 지반과 인반은 석철사단 교관을 따라 대피처로. 하지만 교관님, 한 제자가 외쳤다.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안 된다. 방천추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혈마교는 너희가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니다. 바로 그때 쾅! 건물 벽이 무너지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혈마교의 마교도였다. 크크크, 발견했다. 무인맹의 어린 새싹들. 마교도가 검을 휘두르며 제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물러서. 방천추가 앞으로 나서며 장력을 날렸다. 파핫! 마교도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하지만 곧 더 많은 마교도들이 나타났다. 젠장, 숫자가 너무 많아. 방천추가 이를 악물었다. 천반 제자들, 나와 함께 이들을 막는다. 나머지는 어서 대피해. 예! 단청아, 유진호, 설무진 등 천반 제자들이 앞으로 나섰다. 우여가, 어서 가! 임동아가 진우혁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가, 여긴 천반이 막을 거야. 하지만 진우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교도들을 향해 있었다. 또
또 도망쳐야 하나. 1년 전 창천 건물에서 그는 도망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니, 이번에는 달라. 진우혁이 검을 꽉 쥐었다. 미안, 동아야. 나는 갈 수 없어. 뭐? 진우혁이 임동아를 밀치고 앞으로 뛰어나갔다. 진우혁, 돌아와. 방천추가 외쳤지만 진우혁은 이미 마교도들과 맞서고 있었다. 청운검법. 진우혁의 검이 빠르게 움직였다. 한 명의 마교도가 쓰러졌다. 이 새끼가. 다른 마교도가 진우혁을 향해 돌을 휘둘렀다. 챙! 진우혁이 검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마교도의 힘이 예상보다 강했다. 이류 후기. 만만치 않아. 파천식 1초. 파천검. 진우혁의 검에서 푸른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교도가 뒤로 밀렸다. 이놈 제법인데? 마교도가 분노하며 마궁을 끌어올렸다. 시커먼 마귀가 그의 몸을 감쌌다. 혈마공, 혈마참. 붉은 도강이 진우혁을 향해 날아왔다. 진우혁이 피하려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안 돼! 바로 그때 챙! 푸른 검광이 번개처럼 나타나 혈마참을 갈랐다. 단청하였다. 혼자 설치지 마. 단청아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같이 해. 고마워.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진우혁과 단청아, 천반의 두 시녀가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한편 무림맹 중앙대전에서는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독고천과 흑무량이 맞서고 있었다. 크크크, 검성 독고천, 오랜만이군. 흑무량이 비웃었다. 10년 전 정사대전 이후로군. 흑무량, 내 놈이 직접 올 줄은 몰랐다. 독고천의 검에서 강렬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무림맹을 습격하다니. 제정신이냐? 제정신이고 말고. 흑무량이 검을 뽑았다. 이것은 선전포고다. 혈마교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미친놈. 독고천의 검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천검일섬. 하늘을 가르는 검광. 절정의 검술이었다. 하지만 흑무량도 만만치 않았다. 혈마신검. 시커먼 검기가 독고천의 검광과 충돌했다. 콱콱콱콱광. 엄청난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대전 전체가 흔들렸다. 으윽. 독고천이 피를 토했다. 흑무량의 마공에 내상을 입은 것이다. 크크크. 10년 전보다 약해졌군. 독고천. 시끄럽다. 독고천이 다시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흑무량은 여유롭게 피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지. 흑무량이 뒤로 물러섰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선물을 가져오겠다. 기대해라. 그가 손을 휘두르자 마교도들이 일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도망쳐? 비겁한 놈. 독고천이 추격하려 했지만 내상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부맹주님, 방천추가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기침. 적들은 퇴각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잠시 후 피해 보고가 들어왔다. 사망자 12명, 부상자 53명입니다. 독고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자 중에는 천반 제자 1명이 중상입니다. 화산파 유진호입니다. 그 외 경상자가 15명. 진우혁은? 독고천이 갑자기 물었다. 진우혁은 경상입니다. 단청아와 함께 싸우다가 마교도 5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군. 독고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부맹주님, 방천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혈마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다. 독고천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귀는 이미 사라졌지만 불길한 기운은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맹주님께 급히 전서구를 보내라. 그리고 각 문파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예! 방천추가 달려나갔다. 독고천은 홀로 남아 주먹을 쥐었다. 혈마교, 너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의무실. 진우혁은 붕대를 감고 있었다. 팔과 어깨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깊지는 않았다. 아야야, 가만히 있어. 단청아가 진우혁의 상처에 약을 발랐다. 네가 약까지 발라줄 줄은 몰랐네. 시끄러워. 가만히 안 있으면 더 아플 거야.
단청아의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다. 고마워, 아까 도와줘서. 서로 돕는 거지. 단청아가 붕대를 묶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너 무모했어. 명령 어기고 나온 거 알지? 알아. 하지만 진우혁이 주먹을 쥐었다. 도망칠 수 없었어. 1년 전에 한 번 도망쳤거든. 이번에는 싸우고 싶었어. 1년 전. 응. 창천 검문이 습격당했을 때 진우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사형님이, 문주님이, 동문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그저 숨어서 떨고만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달랐으면 했어. 싸우고 싶었어.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단청아는 잠시 진우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용감했어. 응? 무모하기도 했지만 용감했어. 단청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푹 쉬어. 내일부터 수련은 계속될 거야. 알았어. 단청아가 나가려다가 멈췄다. 진우혁. 응? 나도 오늘 느꼈어. 뭘? 검에 담는 의지가 뭔지. 단청아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동료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내가 검을 쓰는 이유일지도 몰라. 단청아, 잘 자. 단청아가 나갔다. 진우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와 수호, 그리고 동료. 그의 검에 담긴 의지가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무림맹 본부는 긴급 회의 분위기였다. 제자들의 수련은 당분간 중단되었고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모두 모여라. 방천추가 제자들을 소집했다. 어젯밤 습격으로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혈마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무림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것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다. 따라서 수련 계획을 변경한다. 지금부터는 실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방천추가 잠시 멈췄다. 원하는 자에 한해 실전 임무에 투입한다. 제자들이 술렁였다. 실전 임무란 혈마교 소탕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위험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무인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방천추가 제자들을 둘러봤다. 참가를 원하는 자? 진우혁이 손을 들었다. 단청아도 손을 들었다. 그리고 임동하, 서문혁, 설무진 하나둘 손이 올라갔다. 결국 천반 10명 모두가 손을 들었다. 좋다. 방천추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의 용기를 높이 산다. 일주일 후 첫 임무에 투입한다.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라. 예!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혁이 훈련장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다. 진우혁. 돌아보니 유진호였다. 그는 붕대를 온몸에 감고 있었다. 어젯밤 중상을 입었다고 들었다. 유형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 정도는. 유진호가 진우혁 앞에 섰다. 어젯밤 내가 용감하게 싸웠다고 들었다. 예. 인정한다. 내 실력을. 유진호가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동료로서. 진우혁은 놀랐지만 곧 그 손을 잡았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라이벌이 아닌 전우로서. 그날 밤 진우혁은 혼자 달빛 아래 수련하고 있었다. 신천식, 창천 구결의 5초, 신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식. 핫! 그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푸른 검기가 달빛을 베어냈다. 잘하고 있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독고천이었다. 부맹주님. 진우혁이 황급히 검을 거두고 예를 갖췄다. 편하게 해라. 독고천이 진우혁 옆에 섰다. 창천 구결을 수련하고 있었구나. 예, 들키셨군요. 숨길 필요 없다. 소원천이 네게 전해준 것이라면 그것은 네 것이다. 독고천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소원천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너는 창천 건물을 일으킬 만한 그릇이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독고천이 진우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젯밤 네가 보여준 용기, 동료를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진정한 무인의 자질이다.
계속 정진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검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독고천이 진우혁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다. 진우혁은 홀로 남아 검을 바라봤다. 청운검, 창천검문 문주의 검, 지키기 위한 검. 진우혁이 다시 검을 들었다. 달빛 아래 그의 검이 푸르게 빛났다. 파트 6 첫 임무.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다. 그동안 무림맹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각 문파에서 고수들이 속속 도착했고 방어진지가 곳곳에 구축되었다. 천반 제자들도 실전에 대비한 특별 훈련을 받았다. 집단 전투 훈련, 긴급 후퇴 훈련, 적진 침투 훈련 등 이론이 아닌 실전 기술들이었다. 오늘이 드디어. 임동하가 긴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첫 임무 날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진우혁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할 수 있어. 그래도 진짜 적을 상대하는 건 처음이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진우혁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창천검문 습격대는 숨어만 있었고 일주일 전 방어전은 순간적인 것이었다. 이번처럼 계획된 임무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모여라. 방천추의 호령에 천반 제자 10명이 집결했다. 진우혁, 단청아, 임동아, 서문혁, 설무진, 하연, 청년, 그리고 새로 천반에 올라온 3명까지. 오늘의 임무를 설명하겠다. 방천추가 지도를 펼쳤다. 여기 무림맹에서 100리 떨어진 황룡촌. 사흘 전부터 혈마교도들이 출몰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너희의 임무는 정찰이다. 혈마교도들의 숫자, 실력, 그리고 목적을 파악하고 돌아오는 것. 전투는요? 한 제자가 물었다.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전도 허가한다. 방천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명심해라. 이것은 정찰 임무다. 영웅놀이를 하다가 죽고 싶지 않으면 명령을 엄수하라. 예! 지휘는 단청아가 맡는다. 부지휘는 진우혁. 진우혁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요? 그렇다. 문제 있나? 아닙니다. 진우혁이 황급히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다. 왜 나를 부지휘로? 출발은 한 시즌 후다. 준비하라. 제자들이 흩어져 각자 준비를 시작했다. 진우혁이 무기를 점검하고 있을 때 단청아가 다가왔다. 부지휘, 잘 부탁해. 나도 왜 나를 뽑은 건지 모르겠어. 방천추 교관님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야. 단청아가 진우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리더의 자질이 있어. 동료를 믿게 만드는 힘이 있지. 그런가? 그래. 그리고 단청아가 작게 웃었다. 나는 지휘가 서툴거든. 싸우는 건 잘하지만 사람들을 이끄는 건 넌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한 시즌 후 10명의 제자들이 무림맹 정문에 모였다. 각자 여행 복장을 하고 무기를 휴대했다. 출발! 단청아의 명령에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림맹을 떠나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경공을 사용해 빠르게 이동했다. 시즌 10시간을 달렸을 때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잠깐 쉬자. 단청아가 손을 들어 일행을 멈췄다. 여기서 야영하고 내일 새벽에 다시 출발한다. 제자들이 넓은 공터에 모여 앉았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경계조를 배치했다. 진우혁은 첫 번째 경계조에 배정되었다. 단청아, 서문혁과 함께. 조용하네. 서문혁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너무 조용해. 불안해. 그냥 평화로운 거겠지. 진우혁이 대답했지만 그도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스락 숲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단청아가 검을 뽑았다. 나와라. 침묵. 그리고 갑자기 휙, 휙, 휙. 수십 개의 암기가 날아왔다. 피해! 진우혁이 외쳤다. 세 사람이 재빨리 몸을 날렸다. 창창창! 암기가 땅에 박혔다. 독이 묻어있는지 박힌 자리가 지글지글 녹았다. 적습이다. 서문혁이 외쳤다. 다른 제자들이 황급히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제자들을 포위했다.
크크크, 무린맹의 병아리들이로군. 그림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였다. 혈마교 암살대, 흑풍단 부단주 철혈마 다. 혈마교. 제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가 온다는 걸? 크크크, 무린맹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없을 것 같으냐? 철혈마가 비웃었다. 첩자가 있다는 건가? 단청아가 검을 겨누며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철혈마가 검을 뽑았다. 너희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지. 진영을 갖춰. 진우역이 외쳤다. 훈련대로 방어 진영 삼각. 제자들이 재빨리 움직여 삼각 진영을 만들었다. 강한 자들이 꼭지점에, 약한 자들이 중앙에 위치했다. 오호, 제법인데? 철혈마가 감탄했다. 하지만 소용없다. 죽여라. 혈마교도들이 일제히 공격했다. 막아! 단청아가 선봉에서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기가 폭풍처럼 적들을 쓸어냈다. 진우역은 후방을 지키며 외쳤다. 동아야, 왼쪽에서 오는 놈. 알았어. 임동하가 재빨리 움직여 적을 막아냈다. 서문역, 하연과 협공. 예!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적 하나를 제압했다. 진우역은 전장을 빠르게 파악하며 명령을 내렸다. 누가 어디서 약한지, 어디에 지원이 필요한지 순식간에 판단했다. 이게 지휘구나. 진우역은 단청아가 왜 자신을 부지휘로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전장을 보는 눈, 동료의 상태를 파악하는 감각, 그것이 자신의 재능이었다. 청년, 뒤로 물러나. 내공이 떨어졌어. 예! 청년이 후방으로 물러나고 설무진이 그 자리를 메웠다. 진영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혈마교도들의 공격이 거세졌지만 제자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버텼다. 젠장, 이 새끼들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철혈마가 분노했다. 내가 직접 나선다. 그의 신형이 번개처럼 단청아를 향해 날아갔다. 혈마검법, 혈천참. 거대한 붉은 검기가 단청아를 강타했다. 챙! 단청아가 검으로 막았지만 충격에 뒤로 밀렸다. 크! 일류고수! 죽어라! 철혈마의 연속 공격이 쏟아졌다. 단청아! 진우역이 달려갔다. 하지만 다른 혈마교도들이 길을 막았다. 비켜! 진우역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파천식, 파천나무. 푸른 검기가 폭풍처럼 적들을 쓸어냈다. 길이 열렸다. 진우역이 단청아 곁으로 뛰어들었다. 같이 한다. 좋아.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진우역의 청운검법과 단청아의 무명검법, 그의 검법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뭐? 철혈마가 당황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협공이었다. 신천식 2초, 천신상검. 진우역과 단청아의 검이 교차하며 철혈마를 공격했다. 철혈마가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두 천재의 협공은 막강했다. 으윽. 철혈마의 어깨에 상처가 났다. 피가 흘렀다. 이럴 수가. 후퇴한다. 철혈마가 신호를 보냈다. 혈마교도들이 연막을 터뜨리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도망쳐? 한 제자가 추격하려 했지만 진우역이 막았다. 안 돼. 추격 금지. 하지만 우리 임무는 정찰이야. 싸움이 아니라고. 진우역의 단호한 명령에 제자가 멈췄다. 연막이 거치자 혈마교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후! 제자들이 주저앉았다. 모두 지쳐 있었다. 부상자는? 진우역이 물었다. 경상 5, 중상 1. 서문역이 보고했다. 중상자는? 청년입니다. 어깨에 독침을 맞았습니다. 해독제! 임동하가 황급히 해독제를 꺼내 청년에게 먹였다. 다행히 독이 깊이 퍼지기 전이었다. 단청아, 너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단청아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 진우역이 주변을 살폈다. 여기는 위험해. 다시 올 수도 있어. 즉시 이동한다. 어디로? 황룡촌으로. 원래 목적지로 가야 해. 거기가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 왜? 저들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렸다는 건 우리가 황룡촌으로 가는 걸 막으려 했다는 뜻이야. 그럼 황룡촌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뭔가가 있다는 거군.
단청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동한다. 일행이 다시 움직였다. 부상자들을 부축하며 빠르게 황룡촌으로 향했다. 새벽녘 일행은 황룡촌 근처 언덕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저건 임동화가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황룡촌이 불타고 있었다. 아니,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거대한 피로 쓴 글자가 있었다. 혈마교가 돌아왔다. 이런 진우역의 주먹이 떨렸다. 무고한 사람들을 저기 봐. 단청아가 한쪽을 가리켰다. 마을 입구에 나무 말뚝이 박혀 있고 그 위에 머리 하나가 걸려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무림맹의 정찰대원이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야. 단청아가 이를 악물었다. 무림맹에 대한 진우역이 마을을 살폈다. 생존자는 없었다. 모두 학살당했다. 기록해. 진우역이 말했다. 모든 걸 기록하고 무림맹에 보고해야 해. 이게 혈마교가 하는 짓이라는 걸. 제자들이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신에서 피가 모두 빠져 있었다는 것. 흡혈! 서문혁이 전율하며 말했다. 혈마교의 사교 무공, 혈마대법이야. 이것들. 진우역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래서 혈마교를 없애야 하는 거야.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폐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임동화가 달려갔다. 무너진 집 아래 어린 소녀가 깔려 있었다. 살아있어. 일행이 서서둘러 소녀를 구출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해독제, 상처약. 진우역이 소녀를 안고 응급처치를 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소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진우역을 보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아빠. 진우역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소녀의 부모는 이미 미안해. 진우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녀가 다시 기절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데리고 가자. 단청아가 말했다. 무림맹으로 살릴 수 있어. 응. 일행은 소녀를 데리고 무림맹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 진우역은 한 번도 소녀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혈마교, 반드시 없앤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검염에 담긴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복수가 아니었다. 수호였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검. 그것이 진우역의 길이었다. 파트 7 각오와 결의. 무림맹으로 돌아온 일행은 즉시 의무실로 향했다. 빨리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진우역이 소녀를 의원에게 맡겼다. 의원들이 서둘러 치료에 들어갔다. 밖에서 기다리시오. 의원의 말에 진우역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는 다른 제자들도 모여 있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우여가, 임동하가 진우역 옆에 앉았다. 괜찮아? 모르겠어. 진우역이 고개를 저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나도 믿기지 않아. 임동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혈마교는 원래 그런 놈들이야. 단청아가 벽에 기대선 채 말했다. 10년 전 정사대전 때도 그랬어.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했지. 그런 놈들이 왜 다시 나타난 거야? 한 제자가 분노에 떨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방천추가 나타났다. 보고서를 제출하라. 단청아가 일어나 보고서를 건넸다. 황룡초는 전멸했습니다. 생존자는 어린 소녀 한 명뿐입니다. 그렇군. 방천추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혈마교의 목적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혈의 흔적으로 보아 혈마대법 수련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혈마대법. 방천추가 주먹을 쥐었다. 부맹주님께 즉시 보고하겠다. 너희는 쉬어라. 교관님. 진우역이 일어섰다. 다음 임무는 언제입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진우역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혈마교를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천추는 진우역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쉬어라. 지친 몸으로는 싸울 수 없다. 예. 방천추가 떠나고 제자들도 하나둘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진우역은 의무실 앞을 떠나지 않았다. 우여가 가서 쉬어야지. 임동아가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알았어. 무리하지 마. 임동아가 떠나고 진우역은 홀로 남았다. 한 시즌이 지났을 때 의무실 문이 열렸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우역이 황급히 일어나 물었다. 목숨은 건졌소. 의원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충격이 커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소.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소. 다행입니다. 진우역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들어가 봐도 됩니까? 잠깐만이라면. 진우역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 소녀가 누워 있었다. 깨끗이 씻긴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미안해. 진우역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더 빨리 갔더라면 내 가족을, 마을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쉴 뿐이었다. 약속할게. 진우역이 소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내가 반드시 혈마교를 막을게. 그날 밤 진우역은 혼자 훈련장으로 갔다. 달빛 아래 그는 청운검을 뽑았다. 창천구결 6초.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한 6번째 초식, 천심식. 하늘의 마음을 담는 식. 핫! 진우역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천식, 파천식, 신천식. 지금까지 익힌 모든 식을 연속으로 펼쳤다. 그리고 6번째. 진우역은 눈을 감았다. 검에 담는 것은 힘이 아니야. 의지야. 독고천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지키려는 의지, 수호하려는 마음. 진우역의 검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다. 이전과는 다른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빛이었다. 천심식. 진우역의 검이 천천히 움직였다. 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검의 궤적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파앗! 푸른 검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달빛과 섞이며 아름다운 광채를 만들어냈다. 성공했다. 진우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검을 바라봤다. 천심식, 창천구결 6초를 완성한 것이다. 잘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독고천이었다. 부맹주님, 내 검이 달라졌구나. 독고천이 진우역에게 다가왔다. 복수에서 수호로, 파괴에서 창조로, 이제야 진정한 검을 찾은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니까. 독고천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우역,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한 달 후 무림맹은 혈마교 본거지 토벌 작전을 시작한다. 진우역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혈마교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독고천이 진우역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작전에 천반 제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두렵지 않습니다. 진우역이 검을 꽉 쥐었다. 황룡총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쯤이야. 좋은 각오다. 독고천이 진우역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죽으려 하지 마라.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받아라. 독고천이 작은 옥패를 꺼냈다. 이것은 무림맹 정식 무사의 증표다. 원래는 수련을 마친 후에 주는 것이지만 너는 이미 자격이 있다. 감사합니다. 진우역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 동안 더 수련해라. 그리고 독고천이 진우역에게 책 한 권을 건네냈다. 이것은 무림맹의 비전검법, 천극 13세의 기초편이다.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귀한 것을 네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뿐이다. 독고천이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우역, 너는 창천 건문의 미래다. 그리고 무림의 미래이기도 하다. 잘 부탁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독고천이 사라지고 진우역은 홀로 달빛 아래 섰다.
손에는 옥패와 비급이 들려 있었다. 한 달 안에 더 강해져야 해. 진우혁이 다시 검을 들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수련은 더욱 치열해졌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났다. 그동안 무림맹은 대대적인 준비를 했다. 각 문파의 정예들이 모였고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천반 제자들도 특별 훈련을 받았다. 집단 전술, 마공에 대한 대처법,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기술, 그리고 드디어 출정일이 왔다. 중앙광장에 무림맹의 정예들이 모였다. 총 500명. 각 문파의 고수들과 무림맹 직속 무사들, 그리고 천반 제자 10명. 단상에 독고천이 섰다. 무림의 동지들이여.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혈마교를 토벌하러 간다. 오오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10년 전 우리는 혈마교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뿌리를 뽑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 돌아와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있다. 독고천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완전히 뿌리 뽑는다. 혈마교의 본거지를 찾아내고 교주 천살성을 쓰러뜨린다. 오오. 함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명심하라. 이것은 전쟁이다. 우리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 때문이다. 독고천이 검을 뽑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무림 정도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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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다. 진우혁도 청운검을 들어올렸다. 그의 옆에는 단청아, 임동하, 서문혁 함께 수련한 동료들이 있었다. 우혁아, 임동하가 말했다. 무섭지? 응, 무서워. 진우혁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가야 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돌아오자. 약속해. 두 사람이 주먹을 맞댔다. 진우혁. 단청아가 다가왔다. 준비됐어? 응. 좋아. 그럼 가자. 단청아가 앞장섰다. 진우혁이 그 뒤를 따랐다. 500명의 무림 정예가 무림맹을 떠났다. 목적지는 북방 천리, 혈마교의 본거지가 있다는 혈룡산맥. 진우혁은 행군하며 생각했다. 사형님, 문주님,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혈마교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제가 검을 쓰는 이유니까요. 진우혁의 손이 청운검을 꽉 쥐었다. 검이 미세하게 울렸다. 주인의 결의에 화답하듯.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500명의 무림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한편 혈룡산맥 깊숙한 곳, 시커먼 동굴 안 혈마교주 천살성이 옥좌에 앉아 있었다. 교주님, 흥무량이 무릎을 꿇었다. 무림맹이 움직였습니다. 500명의 정예가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크크, 드디어 왔군. 천살성이 일어섰다. 10년을 기다렸다. 이번에야말로 무림맹을 완전히 박살낸다. 하지만 독고천이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독고천. 천살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10년 전 그놈과 소원천이 나를 거의 죽일 뻔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가 손을 들자 동굴 전체가 시커먼 마기로 뒤덮였다. 10년 동안 혈마대법을 완성했다. 이제 나는 무적이다. 천살성의 웃음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다. 준비하라. 무림맹을 맞이할 준비를. 예! 흥무량이 일어나 명령을 전달하러 갔다. 혈마교의 수천 명 마교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림맹 대 혈마교, 정도 대 마도, 빛 대 어둠, 그리고 그 중심에 진우혁이 있었다. 에필로그. 출정한 지 5일째 되는 날 밤. 진우혁은 경계 임무를 서며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별을 보고 있었구나. 단청아가 다가왔다. 응, 오늘따라 유난히 많네. 혹시 무서워?
단청아의 의외의 질문에 진우혁이 돌아봤다. 너는 무서워. 단청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매번 무서워. 죽을까봐. 아니, 죽는 건 괜찮은데 동료들이 다칠까봐. 나도 그래. 진우혁이 웃었다. 동아가 서문혁이 다른 친구들이 다칠까봐 무서워. 우리 참 비슷하네. 그래서 친구가 된 거겠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다. 진우혁, 응?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우혁이 단청아의 말을 끊었다. 우리 둘 다 살아 돌아갈 거야. 약속했잖아. 그래, 약속했지. 단청아가 미소 지었다. 돌아가서 또 겨루자. 제대로 한 판. 좋아,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크크, 자신만만하네. 둘은 웃으며 주먹을 맞댔다. 별빛 아래 두 친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니까.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우혁은 청운검을 바라봤다. 푸른 검신이 별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사형님, 문주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창천검문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묘한 바람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축복 같은. 제2부 수련 완. 제3부 혈전에서 계속됩니다.